사인사색 시청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면역을 높이는 디톡스 건강법이라는 것을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1992년에 대한민국으로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은 제가 사실은 이렇게 대한민국에 갈 때 저는 기순자로 왔어요. 지금은 탈북자로 가지만 저는 기순 영사라고 해서 왔고, 또 그러고 보면 저는 탈북을 했지만 제 고향에 왔어요. 제 고향이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33번지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또 남다르죠. 그래서 제가 전쟁 시기에 저희 어머님이 저를 여기서 낳아서 업고 저희 외갓집에 가서 있다가 저야말로 그 탄탄하진 못한 생활 속이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저는 분명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모든 것을 다 컨트롤해 줬다고밖에 얘기할 수가 없어요. 제가 항상 간증에도 말했지만 저희 애갓집에 저희 애할아버님은 그 신창리 교회를 짓고 하여튼 북한에서 제일 미워하는 기독교 장로님이셨어요. 초대 장로님이시고, 그런 데서 제가 가서 자라다가 여러 가지로 역경을 겪고, 그러니까 11살까지 저는 제 이름 김소연으로 태어날 때 지은 이름으로 살고, 그 이후부터는 저의 이름은 계속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제가 살아남아야 된다고 하셨어요. 내가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저희 어머님이 저를 살리기 위해서 이쪽 저쪽 갖다 보물을 감추듯이 감추다가 남이 이제 그 북한이 요구하는 그 출신 성분이 좋은 집에다 갖다 입양이 아닌 입양 숨겨놔서 거기서 커가지고 제가 혁명과 유가족이 돼서 나중에는 만수무강 연구소에까지 가게 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지금 제가 처음부터 한국에 왔을 때부터 그렇게 좋은 베일에 쌓여 있는 그러한 공간 속에서 우리 인간은 먹고 입고 사는 것만이 중요하지 않아요. 인간에는 정신세계가 있어요. 정신의 그 스트레스 압박감이라는 거는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도망쳤다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여러 가지로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 우리 아버지를 제가 그동안에 자랄 동안 왜 내가 남의 집에 가 자라고 왜 내가 숨어 살아야 되고 왜 내가 다른 이름을 가져야 되는 거를 전혀 나한테 얘기를 안 해줘서 어른의 말만 따랐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님이 나중에 돌아가실 때 유언으로서 제가 서울이 마포구 도화동 33번지가 출생지고 거기에는 네 아버지가 있을지는 몰라도 네 고모네 집에서 났는데 너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그 뼈라도 파봐라. 그게 쭉 말하는 건 DNA 유전자에 대한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셔갖고 그때 정말 제가 충격이고, 저는 우리 어머니가 사실은 솔직히 말하는데 나도 나이가 들어서 그때까지는 미혼이고 37살인데도 그 몰래 낳은 이제 그 불법이라 그러나 그죠? 미혼모, 지금 흔히 말하는 그 예의에 없는, 그때는 상당히 그런 걸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런 행위로서 난 줄 알고 쉬쉬하는 것도 그래서 그런 줄 알고 나를 남의 집에서 나를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는 말도 내가 들은 적이 있고 이랬는데 어머님이 나에게 돌아가시는 순간에 고백을 하셨어요. 그런 순간에 듣고 나도 그때는 여성의 몸이라. 그렇지만 그 어머니의 그 처음 듣는 그 말이 내 가슴에 와서 닿기 때문에 저는 이제 여러 가지로 많은 고생을 하고 고민을 하고 있다가 그 속에서도 저를 또 나이가 또 많이 들었다고 젊은 나이를 시큰시큰 부려먹다가 나이가 40이 넘으니까 이제는 뒷골방 늙은이처럼 이제 아무리 나한테 책임을 지었다고 하지만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고, 그래서 제가 사람이 살다가 그 부모한테 효도는 못해도 돌아가시기 전에 죽으려고 하는 사람 말은 누구도 다 들을 거예요. 불효막심한 사람들 다 들어요. 그걸 한번 해결해보자 해서 길을 떠나갔고 하다 보니까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왔지만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가 한국에 와서 10년 살고 52살에 결혼을 했고 그다음에 또 2년 살아서 54살에 유학을 갔고 유학을 해서 10년 동안 유학을 하고 다시 이제 컴백을 해서 와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일강으로 건강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모든 사람이 다 건강하고 싶기는 하죠. 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주 안에서 더욱더 건강해야만이 하나님과 같이 우리가 주님 과업을 실행하고 산다는 건 여러분들 아시죠? 그러면 우리가 인간의 삶을 놓고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솔직하게 얘기해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데 인간의 삶은 웰빙이라는 거 있죠. 웰빙. 웰빙이 뭐죠? 건강하게. 그다음에 웰다잉이죠. 건강하게 사는 사람은 우리가 이제 사람답게 늙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면 웰다잉은 죽는 거지만 웰빙에서 안 늙게 안 늙게 웰빙이라고 했으면 에이징이 있잖아요. 그래서 안 늙게 이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건강한 삶을 한번 추구해 봅시다. 여러분들 어떻게 건강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거를 그러면은 여러분들 아침 식전 우리 다 이렇게 움직여서 하는데 규칙적인 생활이 제일 중요해야만이 우리는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활동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늦게까지 주무시진 물론 않겠죠. 네. 그래서 움직이고 활동하고 적응해야 됩니다. 모든 생활에 난 이거 몰라 이거보다 적응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엔 제일 중요한 게 정확하게 규칙적이고 정확하게 살아야 돼요. 규칙적이고 정확하게 살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날의 스케줄, 그 한 달의 스케줄, 또 1년의 스케줄이라고 해서 누구 만나고 뭐 밥 먹고 뭐 놀고 이게 스케줄이 아니에요? 아시죠? 우리들의 그 스케줄 규칙적이고 정확하게 하는 스케줄에 짜놓고 거기 항상 적응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스케줄에 움직이고 살게 되면은 우리는 뭐를 느낄까요? 느낌이 오죠. 그죠? 예, 사람이 내가 그 생활에 가서 적응할 때 어느 정도에 대해서 적응이 됐다 하면은 느낌이 오는 거예요. 나쁜 생활에 적응되는 것보다 좋은 생활에 적응되는 것은 더 빨리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시죠? 다 아시죠? 아주 좋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고로 뭐 누가 인간은 생각하는 거라고 뭐 하는 것도 있죠. 생각 없이 그냥 무의식적으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생각하면서 사는데 좋은 생각. 요 건강한 삶을 위해서 요대로만 하면 정말 어떻게 요게 우리로 말하는 건강을 위한 이 레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레일을 해서 요를 딱 타고 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나이를 가지고 생각을 해볼 때 자연적인 나이와 건강 이제 보면 정신적인 연령이 있죠. 예, 자연적으로 어머니 배에서부터 나와갖고 삶에서 나이를 먹었는데 그 다음에 정신적인 정신 연령이란 거 있어요. 그죠? 늙어도 정신 연령이 뭐 애들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정신 연령 나이를 젊게 가져야지만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요. 그리고 또 말하자면 정신 연령과 따라서 건강하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여기서 볼 때 어느 것이 제일 좋은 나이라고 생각해요. 영적 나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적 나이는 물론 크리스찬에서는 다 영적 나이를 갖고 있겠지만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영적 나이가 길어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항상 말씀에 따라서 갈고 또 갈고 이렇게 닦고 해서 그래서 반짝반짝하는 영적 나이를 가진다면 우리는 나이 뭐 100세 시대라고 해도 우리 나이는 항상 젊은 나이를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 의학이나 뭐 어디든 다 뭘가 제일 두려워해요. 치매를 제일 두려워하잖아요. 치매를 어디든 언제부터는 치매는 저 뒷구석에 있어서 노인들에게만 오는 치매라고 생각하는데 현존하는 시대에는 지가 치매를 제일 지금
치료하고 있습니다. 근데 치매라고 보면은 간단하지를 않아요. 치매라고 생각하면은 우리는 일단은 인간이 안 만들어주는 병은 없지만 자기들이 만들어지는 속에서 치매가 온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부터 그 치매에 대한 연구라기보다 인체적인 모든 것을 연구하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뭐냐 물어보면은 암이 먼저 생겼을 때 100년 전에 암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때는 사람들이 놀라서 그렇지만 암은 병이 아니에요. 암은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해요. 암은 병이 아니에요. 암은 세포가 분열되지 못해서 이렇게 딱딱하게 한 곳에 가서 모여 있어갔기 때문에 게딱지까지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그게 암이에요. 예, 그랬는데 그거를 세포가 분열시키게 하려면 산소 포화도를 높이면서 활동을 많이 하면은 세포 분열은 매일매일 5만 개씩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암은 우린 병이 아닌데 그걸 생활을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을 가지고 가서 볼 때 증상이 나타난다고 암이라고 해서 무슨 암 다 해놨잖아요. 그래서 의학계에서는 암은 병이 아니다 이렇게 되고 또 속학들은 전 세계 속학들은 우리는 암을 치료해 준 적도 없다. 병이 아니까 왜 치료하겠어요? 이렇게 지금 시스템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볼 때 암을 보다 치매를 더 하려면 면역력 강화가 제일 중요합니다. 면역력 강화가 제일 중요합니다. 면역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물론 아까처럼 활동을 많이 하고 산소 포화도를 높이면 우리가 세포는 매일매일 분열해지면서 몸 안에는 새로운 세포로서 찾으면서 절대 치매는 예방할 수가 있어요. 치매를 예방하지 못한다고 하는 얘기도 있었지만 치매도 예방합니다. 네, 여러분들 그거 아시고 암보다 더 두려운 치매라고 해서 예방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건강하고 싶을 거예요. 근데 이제 솔루션을 누가 주냐, 뭐 어떻게 해야 막 너무너무 혼잡해. 뭐구나, 복잡하죠. 어디서부터 어떻게 가야 될지 디렉션이 없어.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하나의 건강하고 싶다면 하는 저의 나름대로의 그 지도, 맵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이렇게 디렉션을 만들어 놓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까도 우리가 나이에서 볼 때 규칙적으로 생활한다는 나이가 있죠? 예, 그 건강한 규칙적인 생활이 제일 우리가 건강한 데서 1번이에요. 베스트 1이에요. 규칙적인 생활. 예. 뭐 어제는 8시에 일어나, 오늘은 10시에 일어나, 오늘 아침에 또 새벽에 같이 온다고 6시에 일어나. 이게 규칙적이지 않죠. 밤에 내가 9시에 자든가 10시에 자든 지침을 뭐 가서 뭐 놀다 오니까 뭐 1시에 자고 12시에 자고 뭐 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규칙적인 생활하는 것은 일어나고 잠자고 일어나고 그야말로 먹고 자고 싸고 이러죠. 싸고 그러죠. 예, 그 4번의 시간 이것이 규칙적이만 한다면 얼마든지 건강합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은 정말로 얼굴이 다 아름답고 보니까 규칙적인 생활하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음식이겠죠? 네. 음식은 어떤 것을 먹어야 해요? 발효 음식과 발효된 음식, 발효 포멘테이션, 발효라는 게 뭐 크게 뭐 문제될 거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그 한국인들은 된장으로부터 시작해서 발효 음식을 많이 먹고 한때는 막걸리가 발효해서 뭐 1등이라고 하고 막 얼마나 그랬어요. 그런데 이 발효 음식이 가장 건강에 좋은 거고요. 그다음에 슬로우 푸드. 슬로우 푸드가 뭐예요? 정크 푸드나 인스턴트보다 직접 만들어서 그죠? 우리 생활에 맞게 만들어서 이렇게 정말로 해서 드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예, 조금 드셔야죠. 예. 조금 든다는 거는 내 양에 자기 양의 몇 프로를 드시고 싶으세요? 양의 자기 양의 70, 80이면 돼요. 그래도 우리가 보면은 사람이라는 게 배부르면 늘어져서 일어나고 싶지 않죠. 또 자고 싶죠. 또 근데 나는 모르겠는데 나는 배부르면 기분이 나빠요. 이상하게 나는 배부르면 누구하고 싸우고 싶어요. 예, 그걸 내가 알아냈어요. 배부르면 내가 왜 누가 막 뭘 사줬는데 그 사람에게 내가 막 배 터지게 먹었는데 어느 날
어느 날이 아니라 그 순간에 그 사람이 막 미워지고 막 그 사람하고 싸웠어요. 그러니까 이거 놀랍죠. 내가 한국에 온 지도 이젠 꽤나 됐지만 해도 그래서 그거를 내가 알아내느라고 수년간을 고통을 겪으면서 알아내니까 아, 내 배 안에서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장내 미생물이 있는데 걔네들이 배에 부르면 어떻다는 역할을 하고 뭐를 먹으면은 어떻다는 역할을 걔네들이 나한테 이거를 부추겨 준다는 걸 알고. 근데 나는 솔직히 말해서 깨끗한 그 청정 지역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지금까지 저는 한 알의 약도 어떤 과학적인 시스템 속에서 저는 안 살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제 그 소식이라기보다 다른 사람보다 한 7 정도는 내가 여태까지 이제 먹고서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 적당한 운동을 또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은 운동을 자주 하시는 것 같아. 운동 안 하고 막 이렇게 막 아까처럼 배부르게 먹고 뒹굴뒹굴 살쪄서 이러다가 운동해야 되겠다 작정하고 운동하는 건 운동이 아니에요. 생활 속에서 이제 딱 진행되는 게 운동이에요. 적당한 운동에서 뭐 남들이 한다고 뭐 무슨 풀어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몸에 맞는 운동. 그게 뭔지 알겠죠? 여러분들은 자기 몸에 맞는 운동. 나는 요즘에는 아파트 계단 26층 오르는 게 정말 그야말로 희열이에요. 에베레스트 산 올라가는 것만큼의 나는 희열을 느끼고 살고 있어요. 예. 그거를 이제 몇 분에 올라가느냐? 뭐 처음에는 30분에 뒹굴뒹굴 올라가다가 전 15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러니까 그런 쾌락을 느끼는 순간에 내 몸은 젊어지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적당한 운동, 돈 뭐 해라가 아니에요. 자기 몸에 맞는 운동만 하시면은 건강해질 거예요.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를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안 하고 오히려 뚱뚱한 사람들이 비만한 사람들이 더 예민해서 자꾸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해요. 보면 짜증나 뭐 그죠? 그게 우리한테는 이제 그 말이 되지도 않는 말이지만 자유로워야 돼요. 누가 뭐라고 해도 그야말로 내 안에서 그거를 다 해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다 자유로울 거예요. 그리고 항상 우리는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목사님들한테 받는 그 설교만에 있는 기뻐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지. 기뻐할수록 우리의 몸 안에 있는 이제 그 생체 호르몬이 아주 잘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휴식을 적당하게 취해야 되겠죠. 휴식도 취해야지 계속 이거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한 휴식도 꼭 취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항상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죠?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이 출애굽기 말씀, 출애굽기를 볼 때 이 말씀이 나한테 제일 들어왔어요. 그 고난 속에서 헤치고 출애굽을 하는 속에서도 병과의 그 질병이 왜 없겠어요? 그 출애굽하는 성화는 질병과 뭐 역경과 모든 것이 다 있는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나는 자다가도 그대로 우리한테 이 묵상만 갖고 있으면 병도 걸리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병 걸린 사람도 자유롭게 다 치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물론 병원에 가서 건강 검진하는 거는 중요하겠죠. 매일매일 뭐 얼마씩 한 번씩 검진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검진할 때마다 그게 걱정된다는 사람이 참 한심한 사람이에요. 네가 한 일은 네가 알겠다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 삶 속에서 걱정된다고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항상 복을 내리고 또 복 중에서도 병을 다 제해준다고 하셨는데 왜 걱정을 하세요? 절대 걱정하실 필요 없고 내가 네 한 짓은 네가 알렸다 하는 것처럼 내가 여기서 이제 나중에도 얘기 드리겠지만 이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면은 걱정할 게 없습니다. 히포크라테스라는 거 아세요? 예, 제가 대학교를 졸업한 지도 이제는 뭐 52년이 됐어, 53년이 됐네요. 예, 그래서 그 과정에서 우리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고 찍고 나왔어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할 때 찍고 나왔는데 아직도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히포크라테스가 약이나 의사가 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노이 속에 100명의 의사가 질병을 치료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이 바로 자연치유 능력이에요. 이것이 바로 자연치유 능력이고 음식으로 치료할 수 없는 병은 약으로도 치료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음식을 먹어서 우리가 다 모든 세포로 다 새롭게 가고 하는데 그걸 못하게 하고 그 약으로 오구지를 치료해준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히포크라테스 선생은 그야말로 어쩌고 보면은 이 현대의학의 의사라고 할 수도 없어요. 자연의학 속에서 살면서 이제 우리들과 같이 이런 것을 주었어요. 그리고 히포크라테스 손서에는 뭐가 있냐면요, 환자의 개인적인 그런 정보 이런 거는 의사가 알려주면 안 돼요. 우리 현대 사회에서 지금 얼마 전부터 그랬죠. 암입니다를 알려주면 안 돼요. 환자에게 절대로. 그럼 환자는 그 공포로부터 해서 병이 더 오게 돼 있는 거예요. 히포크라테스 선서에는 그 환자의 질병은 의사가 말해주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성심성의껏 치료만 해주면 된다고 돼 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서 갑자기 어느 날부터 다 정보를 공유한다고 해서, 물론 보호자한테는 얘기를 해주죠. 환자 직접 한테는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고 히포크라테스 선서에는 돼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부터 돼서 환자는 그 암이라는 데서부터 받아갖고 쇼크를 받아갖고, 그때 사람이 한 번씩 어떤 병이 아닌 다른 쇼크를 정신적으로 받는 순간마다 암세포는 몇 개씩 자라겠어요? 5만 개씩 자라는 거예요. 암세포가. 우리는 항상 몸 안에서 암세포와 같이 싸우는 게 면역력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주면은 싸울 힘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암에 걸리라는 거예요. 무슨 암 다 하는데 얘기를 해준다는 건 그 암하고 같이 그냥 너는 죽어라 하는 말과 같다. 내가 이렇게도 얘기해 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참 우리의 의학의 메디칼의 정말 선지자죠. 히포크라테스는 아직도 제 마음속에, 여러분들 속에 같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다 듣고 또 들은 내용이에요. 근데 지키질 않을 뿐이에요. 왜 안 지켜? 여러분들은 지키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